처음으로 다뤄볼 주제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에서 모두 부각된 정치폭력 우려입니다. 먼저 미국 상황인데요.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두 차례 암살 위협을 받은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선거운동 사무실에 총격이 가해진 흔적이 발견이 되면서 미 정치권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선거 판도가 초박빙으로 흘러가고 또 지지자들이 양극단으로 갈리면서 이 서로에 대한 극한 혐오에 따른 정치 폭력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먼저 해리스 선거 사무실의 총격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23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의 애리조나 선거 사무실에서 이 총격에 의한 손상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경찰은요, 23일 밤에 이 사무실을 겨냥해 발포된 것으로 보이는 몇 발의 총격이 있었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다음날 출근한 민주당 선거 관계자들이 이 총격 흔적을 발견하고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시면요, 총격으로 인해서 사무실 창문에 날카롭게 금이 갔고요. 또 사무실 문도 손상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다행히 총격이 가해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이 사무실은 비어 있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당 선거 사무실은요, 이 11월 대선 총선 등 이 현지 민주당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이용 중인 곳인데요. 애리조나주 내 이 해리스 선거 사무소가 18곳인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현지 경찰은 앞서 16일에도 이미 이곳이 비비탄 총알로 추정되는 무기로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는 건 다행인데요. 이번 총격이 이 피습당한 사무실이 있는 애리조나주에서 해리스 후보가 계획하고 있는 유세를 나흘 앞두고서 발생을 했다. 그 시점이 공교롭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총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 23일 밤이었고요. 해리스는 오는 27일 애리조나주에서 유세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번 총격 흔적과 관련해 정치 테러 여부를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물론 미국이 총기 소지가 허용된 나라인 만큼 단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애리조나주는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를 7개 경합주 중 한 곳으로 꼽혀 이런 정치적 배경을 고려할 때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총격 사건에도 해리스의 애리조나주 방문 일정 변동이 없는 겁니까?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해리스는 현지 시간으로 27일 애리조나주 더글라스로 이동해서 서부 해안 지역에서 유세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정치 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도 애리조나주 유세 일정을 강행하는 건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 이민자 문제에 확고히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민 정책은 해리스 부통령이 주로 담당해 왔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바이든 재임 기간 불법 이민자 수가 증가한 건 해리스로선 일종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현지 정계의 평가입니다. 특히 해리스는 2021년 언론 인터뷰에서 왜 아직 남부 국경을 방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유럽에도 가본 적이 없다고 실언을 했다가 두고두고 비판을 받았고 트럼프 캠프에서는 이 발언을 대선 광고로까지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두 차례 암살 시도에 타깃이 됐던 트럼프는요, 처음에 피격받았을 때는 이제 통합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후보를 공격하지를 않았죠. 하지만 두 번째 자신을 향한 암살 시도가 있었을 때는 이건 바이든하고 해리스 탓이다. 이렇게 책임을 돌리면서 보수 그리고 진보 진영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 트럼프를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규정해온 이들의 말, 그러니까 민주당 측의 말을 믿고 암살 시도범이 행동에 나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월 펜실베이니아 유세장 총격 때는요. 통합을 강조했었는데 이와 달리 이번에는 상대 후보를 직접 비판에 나선 겁니다. 이 대선이 초박빙 판세로 흘러가자 지지층 결집을 노린 발언이었을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이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트럼프의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I'll tell you, I stand before you in this arena only by the grace of Almighty God. If I had not moved my head at that very last instant, the assassin's bullet would have perfectly hit its mark, and I would not be here tonight. The discord and division in our society must be healed. I am running to be president for all of America. And I guess probably 4 or 5. And it sounded like bullets, but what do I know about that? But Secret Service knew immediately it was bullets. And they grabbed me.
이번 해리스 사무소 총격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트럼프 발언에 보조를 맞추듯이 이 트럼프 캠프 내부 그리고 외부의 지지자한테서 왜 해리스에 대한 암살 시도는 없느냐 이런 식의 발언들이 나와서 비판을 불렀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를 공개 지지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경우 두 번째 암살 미수 사건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바이든이나 해리스를 암살하려는 사람은 없다는 글을 올려 질타를 받았는데요. 마치 트럼프는 두 번이나 암살 미수 사건을 겪는데 왜 해리스는 그런 일이 없냐는 투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비난하는 여론이 일자 머스크는 게시물을 삭제하면서 맥락을 모르고 일반 텍스트로 전달하면 농담은 훨씬 덜 재밌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글 내용이 농담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사건 이후 트럼프 런닝메이트인 벤스 부통령 후보도 민주당이 트럼프를 민주주의 위협이라고 비판한 것을 문제 삼으며 해리스를 죽이려고 시도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 후보의 지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No one has tried to kill Kamala Harris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and two people now have tried to kill Donald Trump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I'd say that's pretty strong evidence that the left needs to tone down the rhetoric. 잇따른 테러 위협 속에서 당장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경호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암살 시도를 겪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는 현지 유세를 사흘 나흘 앞두고서 이런 총격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경호국 입장에서는 정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죠.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전직 대통령이긴 합니다만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하고 같은 수준의 경호를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의 경우 1차에 이어 2차 암살 시도 사건에서도 범인이 골프장 인근에서 총기를 불법 소지한 채 12시간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져 전현직 대통령 경호를 맡는 비밀 경호국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러자 미국 의회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에게 현직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경호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한 상태입니다. 지난 19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됩니다.